그런 애들이 새끼는 당연히 교감도 할 줄도 모르고 가족이랑 살았던 기억도 없고 사람도 싫어하게 되고 그 철장 안에서 맨날 그 새끼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는 왈톡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 조명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죠? 너무 되게 이쁘죠? 그 전에 너무 좀 그랬거든요. 보기. 아니 너무 돼지같이 나왔어요 저. 저는 살쪄서 그러면 오늘 왈톡 주제는 요즘 문제견들이 많은 이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문제견 정말 많잖아요. 특히 저는 그거를 산책할 때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산책교육 가면은 봤을 때 짖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강아지들이랑 좀 같이 산책하고 뒤따라가고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기 너무 드물어요. 다 짖죠. 맞아. 제가 훈련을 한 10년, 11년 정도 했거든요. 10년 전에는 좀 문제견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 문제견 그때는 거의 문제견이 없었는데 또 5년 전부터 많이 생기더니 최근에는 또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집안에서나 야외에서나 마찬가지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세대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요즘 애들이 좀 말을 안 듣는다고 많이 하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좀 세대가 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미견에 따라서도 많이 기질적으로 많이 닮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어미견들은 싸납지가 않았었고 근데 요즘 어미견들은 한 2, 3년 전이니까 한창 문제 행동이 많이 생길 시기였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개로서 애들이 표현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좀 표현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문제 행동으로 되지 않았을까? 라는 조금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키웠을 때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훈련소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로 따지면 산책이란 개념이 자리 잡힌 지 저는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예전에 강아지 프로 나오면서 이제 산책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시키고 근데 그전에는 산책을 안 시키다 보니까 사실 산책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맞아, 그냥 맞아. 줄 갖고 이제 데리고 가거나 맞아. 저 어렸을 땐 목줄도 안 했어요. 맞아. 강아지를 마주칠 일도 별로 없고 산책도 많이 시키고 많이 시키려고 하시고 방법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약간 더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 농장에서 많이 입양해 오잖아요. 강아지 농장에는 반려견이 아니라 그냥 막 키우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애들이 새끼는 당연히 교감도 할 줄도 모르고 가족이랑 살았던 기억도 없고 사람도 싫어하게 되고 그 철장 안에서 맨날 그 이거는 뭐 완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읽었어요. 논문 같은 걸 읽었는데 그 강아지가 임신 중일 때 그 어미견의 호르몬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분양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번식장에 있는 친구들이 경매장으로 와서 분양 삽으로 가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거든요. 번식장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 그냥 새끼만 빼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스트레스도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친구들도 좀 많은 것 같고 물론 뭐 보호자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다르기는 하지만 좀 그런 영향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거는 판매하시는 분들도 개월수를 모르거나 속이고 팔고 그리고 이 친구가 실제로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하고 맞아. 다음에 좀 농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띠 들고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견의 새끼랑 그런 농장의 새끼랑 딱 봐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가정견을 데리고 오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요즘 가정 분양도 그렇게 경매장에서 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속여서?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꼭 분양을 받으실 때는 그 어미견의 사진 그런 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샵에서 나오는 혈통서 거의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얘기는 물론 좋지만 지금 우리도 분양 얘기를 해요. 다음에 이 영상 한번 해볼게요. 또 어떤 이유로 좀 공격성이 많을까요? 꼭 공격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뭐 SNS나 이런 데서 자기 강아지 올리고 개인기도 많이 하고 막 올리다 보니까 기본적인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애견 카페 노는 영상 찍고 맞아. 그런 거를 그렇게 막 많이 보진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는 좋은데 강아지를 토픽으로 계속 올리는 거는 정말 그 강아지가 뭘 알까? 뭘 원할까?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주 교육하는 사람다운 얘기네요. 교육을 하니까요.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냐. 진짜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좀 한 번 더 짚었으면 좋겠어요. 오냐오냐인데 오냐오냐인지 몰라요. 맞아. 보호자는 몰라. 당연한 건 줄 알고. 저도 몰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지마 해서 안 하면 괜찮은데 얘는 이미 얘를 짚고 있어요. 하지마 그러니까 이게 오냐오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패티켓이라고 하는 게 반려인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비반려인을 생각해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 저래서
문제야. 예를 들면 이런 욕까지 같이 좀 먹게 되는. 맞아. 물론 오냐오냐 키우면 좋은데 아기 때부터 뭐 성경까지 어느 정도 예절 교육은 하면서 키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앉아 엎드려 안 시키시는 분들인데 이건 안 시켜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맞아. 근데 강아지가 뭐 다 물었는데 그냥 냅두거나 뭐 강아지가 짖는데 그냥 냅두거나 이런 게 예절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하는 오냐오냐는 뭐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 이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없이 오냐오냐 키우는 거는 그냥 방목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방목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 어떤 게 문제 행동이고 이거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자기 스스로 해야 그리고 어떤 애들이 막 트라우마로 인해서도 문제 행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보호자분들이 살면서 어느 정도 규칙은 하면서 크게 문제 행동이 생길 일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간식을 먹고 싶다 짖어요. 그분 그래 알았어. 사소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강아지는 점점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식을 먹고 싶어도 아니야 좀 이따 줄게, 이런 것만 평소에 신경을 잘 쓰셔도 흔히 말하는 문제견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약간 뭘 기준으로 봐야 되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강아지가 예를 들어 간식이든 뭐든 원하는 거를 어떻게 얻는지. 안 그래도 밥을 주고 간식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와서 막 짖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밥을 먹는 건지, 보호자님이 뭐 하우스 아니면 엎드려 기다려 이렇게 한 뒤에 보호자님이 제공을 해주시는지,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얻어내는지를 보시면 이게 문제 행동으로 좀 번질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예측하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아시면 너무 좋을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즘 사회성이 없는 애들이 많은데, 사회성이 없다는 게 뭐 사람에 대해서 사회성이 없고 강아지에 대해서 사회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성이 안 좋으면 그게 파생돼서 문제 행동으로 많이 이어져요. 사람에 대해서 사회성이 없으면 사람 보고 짖게 되는 거고 물게 되는 거고, 다른 강아지에 대해서 사회성이 없으면 다른 강아지 보고 짖는 거고, 그러니까 다 문제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렸잖아요, 제 유튜브에.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구독자 생겼는데 뭐 조회수가 그러니까 재미없나? 재미없긴 하죠. 솔직히 인정. 저희도 이제 구독자분들의 문의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요즘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걸 선택해서 보시니까 산책의 기본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좀 모르시는 경우도 계시고, 산책을 일단 기준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예요? 산책할 때 짖는 행동? 사람 보고 짖고 강아지 보고 짖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리고 집안에서는 뭐 강아지가 물론 짖을 수는 있는데 민원이 들어올 정도의 짖음이냐. 저는 그냥 딱 기준이 남한테 민폐 끼치냐 안 끼치냐거든요.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옆집에 정말 들릴 정도야 내가 생각해도. 그럼 고쳐야 되는 거고, 짖는데 많이 짖긴 하지만 뭐 시끄럽지 않을 정도로 괜찮아. 그러면 상관없는데, 왜냐면 패티켓이라고 하는 게 뭐 목줄 잘하고 뭐 이런 것보다 전 정서적인 패티켓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만들어져야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반려견 문화가 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건데, 그냥 얘는 물지 않으니까 짖어도 달려들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너무 관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왈톡 잘 안 보니까 소문 좀 내주세요. 이 왈톡은 그냥 편안하게 틀어놓고 뭐 하실 일 하시는 느낌이잖아요. 네, 라디오처럼. 맞아요. 근데 맨날 자꾸 뭐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해라 말라 이렇게 되네요. 사실 보호자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 강아지 프로그램을 봐도 그냥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지,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이런 건 없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보시는 분들도 보호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문제견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도 좀 참고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맞아. 아까 현진쌤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외부 사람한테 당연히 피해를 입히면 안 되고, 집안에서는 뭐 보호자가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교육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피해를 끼친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산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동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상에서 좀 많이 알려준 것 같은데. 드시는 분도 자동줄 쓰시는 맞아, 문제 행동이 있다면 자동줄은 절대 쓰시지 마시고 2m 리드줄을 지금부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문제견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또 원하시는 주제가 있면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맞아요. 댓글로 남겨주셔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왈톡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왈톡톡 안녕.